네, 안녕하세요. 타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신성 델타테크 영상 찍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를 돌파하고 있어요. 제가 첫 번째로 이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밑에 구간 있죠. 이런 구간에서 지지 구간이 확실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죠? 말씀드렸고 이 자리에서 일단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런 지지선들을 여러분 체크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봉으로 보면은 자, 이러한 구간 있죠. 이러한 구간에서 뭐가 나왔다. 이런 구간에서 지지가 좀 나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줄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지지가 나오고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반등 폭을요, 좀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5만원에서 53,000원 이 구간을 뚫기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죠? 일단 제 예상이 첫 번째로 틀린 겁니다. 근데 제 예상이 틀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영상 끄지는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느 구간에서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영원한 상승이라는 건 없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는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제가 5만원짜리 53,000원짜리 매도를 얘기했던 것은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근데 제 얘기를 듣고 매도하신 분은 크게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채널에서 거의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 전문가님들이 다 반등을 한다고 올라간다고 했는데 제가 53,000원대를 넘기 힘들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신성 ST, 그죠? 신성 ST의 상장이 제가 이거를 다음 주 10월 10일 11일 이때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걸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던 거죠. 보시게 되면은 자,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상장 예정일이 19일입니다. 19일. 그리고 10일부터 11일이 뭐예요? 일반 투자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 건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청약 진행일을 상장일로 착각을 했던 거죠. 정말 죄송해요. 근데 죄송하고 근데 일단 제가 영상을 이것저것 많이 찍고 종목도 많이 찍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이해를 부탁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신성 ST에 대해서 우리 목표가 설정이나 단기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추가 급등 좀 더 조심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단 공시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볼 수 있냐면요. 단기적으로 얘네들이 최근에 어떠한 형태의 조금 움직임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공시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고목 델타 테크, 그죠?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이죠. 특수관계인의 매도가 나왔다. 매도가 나왔는데 이 매도 자체에 큰 의미는 없다고 했어요. 왜? 5만 주, 그죠? 주식수가 거의 큰 의미가 없는 주식수가 매도가 나왔다. 요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단기적으로 제가 조금 중요시 봤던 게 이거죠.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및 재지정. 자, 이거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자, 보시면 어때요? 투자 경고 종목 재지정 여부의 최초 판단일은 9월 20일 해제일이죠. 해제일 후에 지정 요건이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하루씩 수년 10월 6일까지 하여 판단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판단일의 종가가 2일 전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죠. 근데 보면은 이제 10월 6일이 이 자리죠. 이 자리. 자, 이 자리까지 봤을 때 이틀 전 가격보다 40% 전혀 안 남았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경고 종목이 완벽하게 좀 해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투자 경고 종목이면은 신용을 못 써요. 신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투자 경고 종목에서 풀리면 어떻게 돼요? 신용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재지정 여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됐다?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하면은 투자 주의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투자 주의부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이 신용 잔고 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증거금이 100%인데
이제 화요일부터 이 증거금, 이 신용 증거금이 풀리는 증권사들이 생길 겁니다. 생길 거예요. 지금은 무조건 현금 100%.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무조건 현금 100%예요. 지정가 현금 100%. 그렇기 때문에 신용을 못 씁니다. 신용을 못 써요. 신용을 못 쓰는데 어떻게 된다? 화요일부터는 신용의 사용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먼저 조금 긍정적인 면과 그죠? 부정적인 면 두 가지에 대해서 전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자리에서 신용을 썼을 때 좋은 점 뭘까요? 신용을 썼을 때 좋은 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용은 개인만 쓴다? 신용은 개인만 쓴다? 아닙니다. 세력도 신용을 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시가총액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을 모두 이 유통 주식 대비해서 가격을 보게 된다면은 거의 한 1조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1조 가까이 되는 유통 주식을 그냥 올릴 수 있겠느냐? 그냥 현금만으로 올릴 수 있겠느냐? 저는 힘들다고 보고 세력들도 분명히 신용을 좀 써야 됩니다. 신용. 그죠? 신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신용 사용이 가능해진다라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가를 올릴 때 어떻게 됐어요? 이 매물대를 어떻게 된다? 신용을 써서 세력이 현금이 만약에 보통 증거금이 40에서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억을 사면은 거의 500억을 더 살 수 있는 겁니다. 신용을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여기서 현금 여력이 어느 정도 보세요. 세력 애들이 끌어올려서 여기서 어느 정도 1차적으로 물량을 정리하고 이제 남은 물량을 한 번 더 상승시켜서 털어먹기 위한 이 계획적인 움직임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침 아마 계획을 했겠죠. 투자 경고 종목 재지정 해제일까지 완벽하게 계산을 해서 여기서부터 주가를 올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10월 19일에 뭐가 있습니까? 신성 ST의 상장이 있죠. 상장. 여러분 이때까지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기다리시면 안 돼요. 절대로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주가 급등할 때 나와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세력들이 신용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없다?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이 자리에서는. 그리고 누가 또 신용 쓸 수 있죠? 개인들도 신용을 쓸 수 있습니다. 개인들도 신용을 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개인 투자자가 언제 많이 달라붙나요? 이 자리? 아니죠. 자, 이러한 전고점 자리를 어떻게 해요? 돌파할 때 개인들이 엄청나게 달라붙습니다. 엄청나게 달라붙으면서 어떤 상황이 생긴다? 이 부분에서 엄청난 상승 퍼포먼스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렇게 말이죠. 요렇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이 돌파하는 시점에 어떤 상황이 생긴다? 개인 투자자가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세력과 함께 주가를 올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조심해야 되냐면은 여기를 넘어간 후부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 가격대를 한 번 더 해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전고점. 그럼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사실 이 바닥권 있죠. 이 바닥권에서 주가가 이러한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매우 긍정적이에요. 근데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흐름들에서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온다. 물론 나쁜 상황 아니에요. 좋은 상황인데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세력들도 신용을 쓸 수 있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도 신용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가 어디서 제일 많이 붙는다 했죠? 이 전고점을 뚫어 올릴 때 제일 많은 개인들이 신용을 써서 붙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세력이 가장 물량을 넘기기 좋은 자리가 어딜까 생각해 봤을 때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세력들의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거래량이 터져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거래량을 체크해 봤을 때 이 전고점 이상의 거래량과 함께 동반돼서 터지게 된다라면은 어떻게 돼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서부터는 유통 주식 수가 1,700만 주예요. 1,700만 주기 때문에 그죠?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더 터지면서 돌파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유통 지식이 순환이 되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또 뭐다? 세력들이 물량을 이 자리부터 던지면서 가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계좌를 A, B 계좌를 계속 롤링하면 순환시키면서 자전거를 돌리면서 이 자전거래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목표가 잡으셔야 돼요. 목표가. 제가 하나 좀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죠. 왜 급등했을까요? 이때. 자, 일단 지금 신성델타테크는 초전도체 이슈로 오르는 거 아닙니다. 초전도체 이슈로 오르는 거 아니고 뭐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지금 단기적으로 신성 ST의 이 상장으로 인해서 주가가 뭐한다?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걸 일단 알고 가셔야 돼요. 일단 우리 지금 이슈에서는 초전도체는 일단 먼저 빼고 이야기를 좀 합시다. 그죠? 왜냐면은 지금 서남 같은 경우, 대장이었던 서남 같은 경우에 초전도체 관련주로서 현재 자리에서 어느 정도 시세를 주곤 있지만 매물대가 좀 많은 상황이고요. 덕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시세를 주고 있지만 매물대가 좀 많은 상황이고, 파워 로직스 같은 경우도 신성 델타테크처럼 주가가 올라갔지만 이때 이제 파워로직스는 이거는 양자 컴퓨터로 좀 엮여서 올라간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예요? 매물대가 좀 많이 강력하게 있다. 자, 지금 신성 ST 제외하고는 주가의 모양이 다 어떻죠? 주가의 모양이 다 밑으로 빠져 있는 모양입니다. 현재. 그죠? 신성 ST 제외하고는 다 주가가 빠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빠져 있다. 방금 보여드렸던 덕성도 마찬가지고요. 덕성도 주가의 흐름이 빠져 있고, 서남도 마찬가지고 밑으로 좀 빠져 있다. 신성 ST만 어때요? 신성 ST만 버티고 있다라는 거, 신성 델타테크만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얘네가 버텨줬던 이유는 초전도체 이슈도 분명하게 있겠지만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다? 신성 ST의 이 상장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이 거래량 위로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전고점 돌파할 때 분명하게 어떠한 변동성이 나올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변동성은 이 전고점 68,000원, 65,000원 부근에서 이 7만원 사이에 엄청난 변동성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이 사이 구간에 위아래 변동성이 이 땡땡 퍼센트, 이거는 제가 위에 연구소 보이시죠? 저희가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걸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고점을 돌파했고 신용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점에서 이 정도 올라갔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 이러한 가격대에서 이러한 퍼센트가 나오게 되면은 반드시 주가가 추가 상승은 하지만 이 전고점에서 몇 프로는 넘기지 못하더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내용이 어렵죠. 왜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좀 이렇게 올라가는 움직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냥 말로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자리에서 이 거래량보다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 65,000원에서 7만원 사이 구간대 분봉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이 변동성이 2% 요 정도의 퍼센트를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어떻게 된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주가 어떻게 된다?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점은, 이거는 저희가 연구소 TV면 알겠지만 저희가 많이 분석을 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필요하신 분들만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 이 65,000원에서 7만원 사이에 이 변동성 이상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전고점에서 돌파했을 때 딱 수익률 이 정도만 보시고 매도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0월 19일에 신성 ST가 상장하게 되면요, 신성 델타테크는 이 재료 소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절대 부정할 수 없어요. 이 통계는 90.99%가 맞았습니다. 정말로 99%, 100개 중에 99개 무조건 빠져요.
다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통계적으로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 필에너지의 상장으로 주가가 엄청 급등했습니다. 피나 상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상장하니까 주가가 엄청 빠졌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 그 쌍용차 있죠? 쌍용차 KG 모빌리티, 그죠? KG 모빌리티 대주주가 누구죠? KG ETS죠. KG ETS가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이 당시에 왜 올랐을까요? 왜 올랐을까요? 쌍용차의 거래액의 기대감, 그죠?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대감이라는 걸 봐야 됩니다. 쌍용차의 거래액의 기대감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올랐죠? 보세요. 만원짜리, 이 만원짜리 밑에 만원짜리부터 3만원짜리 3배 오르는데 단순히 이 거래액의 기대감 하나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쌍용차가 상장되니까 어떻게 돼요? 상장되니까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이 급락하는 하락폭은 엄청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이 목표가와 자료를 무조건 받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STX 마찬가지, 최근 거죠. 최근에 STX 같은 거 제가 최근에 목이 터져라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목이 터져라. 어떻게? 5만원짜리 무조건 뚫을 수 없다. 이 통계적으로 재료 소멸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이 가격대에서 엄청난 변동성이 나왔을 때 주가가 추가 급등하지만 이 가격은 절대 못 넘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정확했죠.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변동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단기적으로 아침에 보시면 이쪽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이 엄청난 변동성, 자 잠시만요, 3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STX 같은 경우에 이 구간에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주가가 어떻게 했어요? 빠졌죠. 빠지고 이 전고점은 돌파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이 5만원짜리는 절대 뚫지 못하고 주가 어떻게 됐죠? 5만원에서 어디까지 빠졌죠? 16,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이 5만원짜리 제가 정확하게 맞췄던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여기 영상부터 한번 체크하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5만원짜리가 고점이라고 정확하게 맞췄던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지금 STX 오르고 있고 제가 드린 전략 자료에서 분명하게 말했어요. 5만원짜리 뚫기 힘들다. 자, 보시면 5만원짜리 뚫기 힘들다. 뚫을 수 있는지 없는지. 단기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돼요? 맞고 빠집니다. 맞고 빠져요. 이 5만원짜리 뭐예요? 라운드 피겨입니다. 100원 단위 호가 바뀌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하셔야 됩니다. 대응하셔야 돼요. 변동성 이용해서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5만원짜리 못 뚫어요. 못 듭니다. 라운드 픽에 만만하지 않아요. 주식시장에서 이 호가가 바뀌는 자리는 항상 어떠한 매물대가, 이게 신고가라고 한들 어떠한 매물대, 반드시 매물대가 존재한다. 자, 매도하시고요. 내려오면 이 변동성 이용해서 80% 수익 챙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챙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변동성 벌써 40%의 변동성 나오고 있습니다. 5만원짜리 뚫을 것 같지만 못 뚫어요. 이게 바로 주식시장이라는 거고 차트를 볼 때 관점입니다. 자, 5만원 뚫는다 라고 할 때 뭐하죠? 개인처가 다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이때 설거지 들어가는 거예요. 설거지 들어가는 거다. 자, 여기까지 체크해보면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목이 안 좋네요. 제가 뭐라 그랬죠? 5만원 자리 뚫을 때 뭐가 일어난다? 설거지가 일어난다. 자, 딱 보세요. 여기 전고점 거래량 보세요. 전고점 거래량 이상의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갔을 때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 이 이상의 몇 프로 정도 오르면은 매도가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성델타 테크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 이 자리가 반드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떻게 된다? 대응하셔야 됩니다. 지금 위에 번호 010 9201 자 6329 이쪽으로 신성이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전고점에서 돌파할 때 이 거래량보다 많이 나오는 거래량 나오면은 어떻게 된다? 그리고 이 변동성 나오면서 여기를 돌파하면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 상승 퍼센트에 매도해야 된다. 요거는 제가 통계적으로 연구한 노하우이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정답을 많이 알려드렸어요. 그죠? 요 중요한 핵심 포인트 두 가지는 제가 대응 전략 자료 010 9201 자 6329 이쪽 대응 전략 자료에 신성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변동성,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주가는 올라갈 것이지만 이 변동성에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기 전에 앞으로 주가 흐름 자체가 상승할지 빠질지 물론 중요해요.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은 없다라는 겁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반드시 상승 후에 엄청난 변동성과 함께 하락하고 다시 가든지 하지, 우리가 왜 주식이 이렇게 가는 주식이 없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이루면서 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이러한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이 왜 자 보세요. 이러한 상승하고 빠지는 조정 패턴,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 후에 패턴, 올라간 쌍봉 찍고 다시 조정받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러한 지지 저항 관점과 이러한 삼각수렴 패턴들이 왜 생기겠습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한 결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리를 반영한 결과. 그러면은 세력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의 심리가 매수, 매도, 이러한 심리, 그죠? 이러한 심리가 뭐다? 이거 무조건 매수해야겠다라는 심리로 바뀔 때 뭐가 일어나요? 설거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설거지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저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고점에서 물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보세요. 사실 이게 자리를 보시게 되면은, 자 보십시오. 자 여기서 원래 어땠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원래 어땠어요? 음봉이 나오기 전에, 자, 이 자리에 시가 떴을 때 꼬리가 달렸다는 건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가, 자 봅시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올라간 상태잖아요. 원래 같은 경우에. 근데 이게 빠지면서 꼬리 달고 내려서 음봉이 된 건데, 여러분 이 자리만 딱 봐보세요. 누가 봐도 더 갈 것 같은 자리예요. 누가 봐도 여기서 지지를 받고 슈팅이 나오는 자리, 누가 봐도 더 갈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리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더 갈 것 같은 자리가 고점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필옵틱스 마찬가지. 자 여러분 지금 필옵틱스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 이거 상장될 때 필에너지 엄청나다고 했습니다.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자 우리가 먼저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신성 ST의 최종 공모가 26,000원 상단, 그죠? 그리고 공모 금액은 520억으로 코스닥 공모 가운데 7월 이후 최대 규모다. 7월 이후입니다. 7월 이후의 최대 규모. 그 상장 후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 2,350억이 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기간 투자 대상으로 수요 진행을 예측한 결과 583.5대 1, 차 600대 1이라 합시다. 600대 1. 60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그 다음에 의무 확약 보율은 21%. 자, 600대 1의 경쟁률에 어때요? 경쟁률의 확약 비율은 21%. 그럼 우리 필 에너지 한번 보고 갑시다. 필 에너지 한번 보고 가요. 자, 우리 그 지금 대박이라고 하는 필 에너지, 그리고 지금 신성 ST, 대박이라고 하는 신성 ST가 필 에너지보다 높은 청약률을 거뒀느냐라고 봤을 때, 자 아까 의무 확약 보유 비율 몇 프로라고 했죠? 21%라고 했습니다. 21%. 누구? 신성 ST 21%예요. 의무 확약 비율. 자 필 에너지의 최종 의무 확약 비율 몇 프로입니까? 59%입니다. 59%. 무려 의무 보유한다는 사람이 3배가 높습니다. 3배가 높아요. 그죠? 3배가 높고, 증거금도 얼마가 모였다? 증거금도 1조 이상이 모였습니다. 증거금도 1조 이상. 그러면 모든 면에서 필 에너지가 뭐예요? 필 옵틱스보다 더 대단한 공모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필 에너지를 봅시다. 주가 어떻게 됐죠?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주식 시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상장되고부터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어요? 필 옵틱스도 어떻게 됐다?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이게 주식시장이고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올라가고 전고점 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때 뭐 해야 돼요? 그때 변동성에 반드시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전부 다 정리해 놨습니다. 신성, 델타, 테크모 목표가 확실하게 설정해 놨고,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자, 이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거래량이 강력하게 터지고 이 자리에서 2%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변동성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 전고점을 무조건 뜯는다. 이 전고점 무조건 뜯는다. 무조건 뜯는데 뭐예요? 상승폭은 반드시 제한적이었고 이 땡땡 퍼센트에서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 뭐예요? STX 영상에서도 똑같이 정확하게 맞췄죠. 그죠? 자, 우리가 주식을 통계로서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신성 ST 공모가 밴드 상단 초과 인정해요. 600대 1 인정합니다. 의무화력 비율 21% 인정해요. 높아요. 하지만 PL 에너지 어땠습니까? PL 에너지 그 시장의 누구보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의무 확약 비율, 압도적인 청약률, 압도적인 증거금. 하지만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됐죠? 주가의 흐름은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 뉴스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이 개인 투자자한테 물량을 넘기려고 하는지만 생각하세요. 아시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위 변동성 대응해야 된다. 딱 위에 번호 010-9201-63이고 이쪽으로 딱 신성 두 글자 보내주셔서 대응 전략 자료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목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이 변동성 전략 확실하게 체크하셔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가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해드렸죠. 그리고 기업 분석 같은 경우는 현재 올라가는 주가 상승 퍼포먼스가 초전도체가 아닌 자회사 상장에 대한 이슈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예요? 이 많이 올라간 종목에서 이러한 재료가 터질 때 요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더 올라가고 여기 대해서 매도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위에 번호 마지막으로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뭐요? 신성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